파리를 놀라게 한 백희성의 환상적 생각. 저자 백희성. 건축만 바라보는 삶을 살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건축 외에 다양한 도전을 시작했다.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가, 오브젝트 디자이너, 화가 등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도 않았고 성공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직업들에 도전하면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직업을 벗어나 진정한 자연인으로서 꿈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모토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공모전에서 50번 넘게 낙방했지만 동시에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금상, 아시아인 최초 프랑스 폴 메이몽상, TIFF 어워드 디자인 특별상 등 약 10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공부했고 프랑스 유학 후 다양한 건축 실무를 경험했다. 최근까지 장 누벨 사무소에서 건축가로 근무한 바 있다. 10년간 자기관찰 노트를 써오며 늘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자 노력한다. 추천의 글. 건축 실무 현장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에 몸담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수많은 청춘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꿈과 좌절, 열정과 냉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 시절 내 모습을 회상하게 된다. 내 나이대를 흔히 7080 세대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백희성의 세대는 9000 세대로 명명할 수 있겠다. 물론 아직 아무도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고할 만한 집단적 과거를 가지지 못한 현재 진행형인 청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9000 세대, 즉 현재 20대에서 30대 청춘들의 빛과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얼핏 보면 그들은 7080 세대와 사뭇 다른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본질은 그대로다.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 존재한다. 디지털 감성으로 충만한 오늘날의 청춘들은 해석보다는 검색 작업에 능하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성장한 기성세대와 참 다르다. 건축 설계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도 디지털 세대가 해석 기능보다 검색 기능이 월등하다는 것을 자주 깨닫곤 한다. 이는 9000 세대의 최대 강점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남이 만든 이야기는 쉽게 찾아오는 데에 반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는 늘 곤혹스러워한다. 건축가 백희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점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그가 폴 메이몽상을 수상했다거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 사무소에 입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공했다고 일컫는 사람들의 사례를 이용해 자신의 길을 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엮어나갈 줄 알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백희성은 9000 세대가 놓치고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특별한 혹은 특이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 꽤 있다. 흔히 얘기하는 표준 스펙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백희성만 특별한 방식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드라마틱하기로는 7080 세대가 보는 청춘에 견줄 수가 없으리라. 다만 흔히들 30즈음에 느끼는 무기력과 좌절에 주눅에 들지 않으려면 백희성처럼 스스로 인생의 이정표를 짜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삶을 산다. 문제는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백희성은 자신의 한계, 자금, 약함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당한 삶의 수많은 방식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그런 당당함을 나누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성공이란 부와 사회적 안정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이야기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유라고 믿기에. 2012년 12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전진영. 스타일의 만족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언제 우연한 창의적 상상력이 발동되는가? 그것들은 심도 있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림, 모형, 프로그램 등이다.
백희성은 그림, 디자인,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환상적인 호기심을 보여준다. 그의 환상적인 호기심은 빛과 어둠에 대한 고민, 불완전한 재료들 혹은 기하학적인 구성에서 비롯된다. 시끄러운 빗방울 소리를 실로폰으로 바꾸는 능력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를 지도했던 2009년은 내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며 그가 나에게 준 영감은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다. 파리, 발 드센 건축대학 교수, 프랑스 공인건축사 브리짓 코즈미. 세상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깨워준 책. 눈물 짓고 가슴 답답하리만치 고민하고 희구하고 발전하는 것이 시대와 분야를 막론한 젊음의 숙명이 아닐까.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당신에게 예술가의 영혼이 듬뿍 담긴 파리 스타일 지침서를 추천한다. 중앙일보 기자 신세로.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 작가까지 직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백희성의 다재다능함과 열정의 열쇠는 바로 꿈이다. 성공을 정점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꿈이 아닌, 직업으로 정의되는 꿈이 아닌 온전한 자신을 완성하는 꿈. 그가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심장소리를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새로운 꿈을 꾸며 겪은 수많은 실패와 갈등, 그리고 성취의 이야기는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최강. 평범한 한국 학생이 무모해 보이는 유학을 떠나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꿈을 향해 끝없이 도전한 과정은 우리 마음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준다. 이 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백희성의 꿈이 아직 도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꿈을 이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한 번의 대답을 듣기 위해 100번의 이력서를 제출한 열정과 끈기가 있었기에 백희성은 아시아 최초로 폴 메이몽상을 받은 건축가가 될 수 있었다.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의 저자, 변호사 이채영. 항상 학생들에게 참다운 공부는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백희성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위해 노력하여 독특한 생각을 해내는 것임을 말해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분당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분당고등학교 교사 이주원. 성공만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나, 언제나 두려움에 몸서리치곤 했다. 그러나 백희성의 이야기를 읽으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남들이 정해주는 결과와 기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분명한 목적을 세워 도전한다면 언젠간 나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 김하경. 끝도 없이 떨어지는 성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휩싸였을 즈음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구성과 공감 가는 말들, 백희성만의 환상적 생각이 책을 단숨에 읽어내리게 했다. 어떤 것이든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힘겨워하는 나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저자가 오랜 기간 써온 자기관찰 노트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 나도 예쁜 노트 한 권을 장만해야겠다. 고등학교 김수빈.